안녕하세요, 비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의 소속사로 유명한 빅히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빅히트의 상장 이슈 관련해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빅히트는 어떤 회사고 우리는 왜 빅히트에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히트는 방탄소년단의 소속사로 유명합니다. 이 방탄소년단이 최근에 꾸준하게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죠. BTS의 B라는 멤버가 스윗 나이트라는 음악을 발표했는데요. 음악을 내자마자 아이튠즈 차트 88개 K-팝 솔로곡 최고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했고 8년 만에 K-팝 최강자로 우뚝 선 기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빌보드 200이 1위, 빌보드에서 네 번째 정상을 차지했고 빌보드 200 차트에서 1위에 올랐고 18년부터 1년 9개월 동안 4장의 앨범이 모두 다 1위에 올랐습니다. 심지어 이 기록은 비틀즈 이후의 빠른 기록. 최근에 언론 같은 걸 보면은 BTS가 20세기 비틀즈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 기사를 볼 수 있어요. 그만큼 BTS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정말 유명한 그룹이 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BTS의 소속사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고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대표는 바로 방시혁 대표이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방시혁이 꾸는 빅히트의 미래, BTS의 미래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빅히트의 IPO와 상장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빅히트가 IPO를 시동하고 계속 IPO를 준비 중인 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추정하는 빅히트의 가치가 이제 3조 원 이상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최저가 한 2조 원 그리고 많으면 한 6조 원 정도에서 빅히트의 시장 가치를 평가하는 분들이 많아요. 단순히 이제 이게 루머로뿐만 아니라 NH 한국투자, JP모건을 IPO 대표 주관사로 선정을 했고요. 계속 이제 올해 연말 안에는 빅히트가 상장을 할 거라는 전망이 현재 대부분이에요. 얼마 전 기사이긴 한데 또 플레디스 최대 주주로 등록하면서 계속 좀 공격적으로 레이블을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IPO에 대해서는 되게 강한 의지를 여러 군데에서 많이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 현재 상황입니다. 빅히트는 어떤 회사인지 한번 알아보면요. 네, 빅히트의 3개년 매출 및 영업이익을 한번 보시면 2017년에 매출액이 924억에 영업이익이 325억으로 영업이익률이 이때도 거의 한 30% 나요. 18년은 3014억에 영업이익 799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은 거의 한 3배 그리고 영업이익은 거의 2배 이상 올라서는 아주 뛰어난 능력을 보여줍니다.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작년이죠. 매출액이 5,872억, 영업이익이 987억으로 작년보다도 월등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예요. 이 빅히트의 매출액이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요. 다른 엔터사 SM이 작년에 매출액이 6,120억에 영업이익이 480억, JYP가 1,250억에 영업이익 290억, YG 엔터테인먼트가 2,600억에 영업이익 200억이거든요. 빅히트가 870억에 영업이익 990억이에요. 즉, 영업이익반 보시면 SM의 480억, JYP의 290억, YG의 200억을 다 더해도 빅히트의 영업이익이 못 미칩니다. 그만큼 빅히트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다른 3대 엔터사에 비해서 월등히 앞선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빅히트가 과연 상장을 하면 SM, JYP, YG가 엄청 불편해하거나 그쪽 주가에 부담스러울까요? 제가 여기서 돌발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회사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는 사랑의 불시착을 제작했던 회사고요. 드라마 제작사입니다. 네, 오나의 귀신님, 미스터 선샤인. 네, 말할 필요 없는 최고의 드라마죠. 시그널. 이쯤 되면 감이 오시나요? 이 드라마 제작사가 어딘지? 여기서 결정적인 한방, 바로 도깨비도 제가 말씀드린 이 제작사에서 제작한 드라마인데요.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2017년 11월에 상장을 했어요. 보시면 상장을 하고 나서 한 7만원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이제 상장을 했는데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물론 이때 최대 고점을 찍고 점점 내려오는 게 지난 한 2년 정도의 모습인데 스튜디오 드래곤의 최대 라이벌인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어딜까요? 바로 스카이캐슬을 제작했었던 회사. 그리고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손예진과 정혜인이 나왔던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를 제작한
제작사는 바로 제이콘텐트리입니다. 제이콘텐트리도 스튜디오 드래곤이 상장했었던 2017년 11월 정도 이때쯤이겠죠. 이때쯤에 주가가 스튜디오 드래곤이 올라갔던 것처럼 미친 듯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때 스튜디오 드래곤이 상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 드라마 판권에 대한 계약을 엄청 많이 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상장을 했을 때 제이콘텐트리가 오히려 뭐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상승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례를 적용시켜서 만약에 올해 하반기에 빅히트가 상장을 한다면 지금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최근 한 3년 이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때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많이 좀 하는 모습인데 빅히트가 상장하면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JYP 같은 경우에도 뭐 조금 좀 지지부진한 모습에서 빅히트가 상장하면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SM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안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빅히트가 상장을 하면 엔터 관련된 섹터들이 다 같이 이제 재평가를 받으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빅히트도 나름의 이제 단점, 걱정들이 있어요. 상장을 한다고 해서 매출액이나 수익이 확실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현재 방탄소년단 말고는 별로 특별한 아티스트가 현재는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제일 큰 단점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방탄소년단 멤버 중에 진이라고 하는 멤버가 있는데 그 만 28세로 입영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 이제 병역 미필자는 만 20세가 되면은 병무청의 특별 사유를 인정받지 않으면 이제 해외여행이 제한된다. 그러니까 군대를 가야 된다 이런 건데 올해예요. 올해까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BTS 팬, 여성 팬들은 BTS는 봉준호, 김연아, 손흥민, 페이커와 함께 한국 5대 국보로 손꼽히는 등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 그렇죠? 봉준호 감독 말할 거 없고, 김연아 여전히 군대 안 가시고, 손흥민은 이미 면제가 됐죠? 페이커는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e스포츠에서 유명한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은 이제 군대 가겠지만 어쨌든 BTS도 군대를 빼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슈가라는 멤버, 제이홉, RM, 지민, 비, 정국 다 줄줄이 군대 문제를 빠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뭐 어떤 문화평론가는 솔로 활동도 있고 다양하게 활동을 계속 꾸준히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뭐 아시는 분 아시죠? BTS가 모든 멤버가 모였을 때 그 폭발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BTS가 군대 가는 거에 대해서 뭐 순수 예술인 같은 경우나 뭐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국제대회에 수상을 하면 병역을 빼주기도 하잖아요. 사실 현재 상황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방탄소년단 그리고 빅히트의 수장인 방시혁 대표가 생각하는 빅히트의 미래는 어떨까요? 빅히트의 방시혁 대표는 음악 산업을 게임 산업에서 힌트를 많이 얻은 걸로 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 평균 게임 시간이에요. 우리나라 국민 평균적으로 주중에는 한 90분, 1시간 반 정도 게임을 하고요. 주말에는 2시간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게임을 해요. 하루에. 근데 음악은 어떠냐요? 우리나라 국민이요, 평균 하루에 84.6분 음악을 듣습니다. 게임하는 시간이 하루에 주중이라고 봤을 때 평균 한 94분 정도 하고 음악을 84분 들어요. 그러니까 거의 게임하는 시간이랑 음악하는 시간이랑 차이가 안 나요. 10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그 음악 산업과 게임 산업의 차이를 보시면 압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음악 산업이 현재 수출액이 한 6억 정도, 현재는 좀 많이 달라졌겠지만 2017년 기준으로만 보면 6억이고 2017년 당시에 게임 산업으로 인한 수출액이 71억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0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게임이나 음악이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간은 10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게 왜 그런 걸까요? 바로 IP 때문에 그렇습니다. IP로 제일 유명한 게임이 하나 있죠. 리니지. 이게 98년에 나온 게임이에요. 정말 잘 만든 게임 스토리랑 세계관 이런 것들을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리니지2로 또 한 번 리뉴얼해서 게임 매출이 발생을 하고요. 리니지 레볼루션, 그다음에 리니지 M 이래서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도 똑같은 아이로 꾸준하게 매출을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음악이라는 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에요. BTS의 현재 매출 같은 거를 보면 2018년에는 매니지먼트, 방탄소년단 음원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 매출액의 96%,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죠.
96%까지 했었고 플랫폼 매출이 한데 2019년도에는 매니저먼트 매출이 78% 매출 비중은 많이 줄었어요. 근데 18년보다 2019년이 매출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외에 주목해 볼 만한 점은 플랫폼 사업에서 매출 비중은 12%, IP 쪽에서 4%, 그리고 그 외 기타에서 6%. 매출 비중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는 조금 눈여겨봐야 할 점입니다. 빅히트가 갖고 있는 단점 중에 BTS 말고는 딱히 뚜렷한 아티스트가 없다라는 단점은 현재 소스뮤직 지분을 인수하면서 여자친구라고 하는 걸그룹을 영입을 한 효과를 갖고 왔었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얼마 전 기사죠. 플레디스도 지분 매수를 통해서 그 플레디스 소속 아티스트인 뉴이스트와 세븐틴을 확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IP를 적극적으로 늘려서 이 IP를 활용해서 매출액을 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빅히트는 단순히 음원 판매에만 집중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보시면은 투어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BTS 공연 관람을 하려고 하는 팬들에게 관련된 관광 상품을 연계해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플랫폼 서비스라고 해서 커뮤니티 서비스 위버스도 같이 개발을 해서 하고 있고, 또 BTS를 테마로 한 드라마 현재 제작하고 있고, 그다음에 BTS 캐릭터 사업을 계속 만들고 있고, 심지어 해외 팬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컨텐츠도 현재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BTS를 활용한 게임도 지금 현재 제작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방탄소년단 세계관을 담은 드라마로 방영한다. 그리고 이 드라마 제작은 아람브랑 궁전의 추억, 나의 아저씨 등을 만들었던 초록빛 미디어가 맡습니다. 이렇게 BTS라는 IP를 활용해서 마치 게임처럼 노래, 그다음에 상품, 관광, 공연, 교육 전부 다 혁신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현재 BTS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사례가 있죠. 바로 게임입니다. 게임도 단순히 게임 산업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워크래프트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국내에 개봉한 적이 있죠. 블리자드는 인기게임인 워크래프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영화를 개봉합니다. 그러니까 잘 만든 게임 하나가 그 스토리라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치 종합예술화된 게 현재의 게임 산업이에요. 음악도 그거와 똑같아질 수 있다라고 방시혁 대표는 현재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워크래프트 포스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와우 팬들이 많이 봤었고 많은 반향을 일으켰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기존의 이제 3대 엔터테인먼트인 SMYG 같은 경우에는 그 식품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장품, 골프 이쪽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근데 좋은 결과를 갖고 온 게 아니라 현재까지 적자가 계속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방탄소년단은 단 화장품, 골프, 식품 이런 쪽으로 완전히 상관없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제 지적재산권, IP를 바탕으로 공연 티켓, 그 공연을 올 팬들을 위한 숙박, 교통, 결제 이런 것까지 자신들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떠신가요? 저는 빅히트가 굉장히 매력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이 부분이 빅히트가 다른 엔터사랑은 차별화되는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는 회사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빅히트는 일단 올해 내에 IPO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진이라는 멤버가 군대 입대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상장을 해야지 회사가 계속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종료가 조만간 올해 안에 빠르게 된다라고 하면 현재 엔터주들이 굉장히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저평가받는 상황에서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빅히트의 상장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면서 관련주라고 말하면 JYP나 초록빛 미디어나 SM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관련주들을 저가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